생각만큼 성장을 못 해주고 있다. 그간 베테랑들과의 하나이글스가 불협화음이 났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한화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2019 시즌도 어느덧 25주차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시즌을 소화했고 드디어 9월 1일이 되면서 확장 엔트리가 시행되면서 어느 새로운 선수가 올라올까라는 팬들의 궁금증을 갖게 했지만 결국 한화이글스는 김혜성, 박윤철, 강경학, 양성웅, 문동욱 등 기존에 많이 1군에서 보던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신인들이 생각만큼 성장을 못 해주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장훈호나 이동훈 같이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도 그간 실전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당장을 올리지 못하는 팀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이글스가 2019 시즌에 천명했던 건 팀의 뎁스 강화와 젊은 피의 수혈로 인한 리빌딩, 이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결국엔 2019 시즌에 세웠던 목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화이글스는 2할 오픈 1이라는 팀 타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타율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팀 ERA는 4점대를 기록하며 꽤나 안정적인 투수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타격에 있어서는 백창수가 아름다운 일주일을 보면서 팀 타격을 이끌었고, 확장 엔트리에서 합류한 김혜성이 홈런 포함하여 4타수 3안타를 치면서 팀 타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을 또 설레게 하였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외야에 있던 정근우가 극악의 타격을 보여주었다면 내야로 돌아온 정근우는 굉장히 리그에서 준수한 모습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타자로 다시 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을 아는 코칭 스태프들은 과연 정근우를 내년에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게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했던 양의지를 사지 못했던, 양의지를 FA로 영입하지 못했던 거를 최재훈이 이번 시즌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포수 수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의지를 굳이 안 산 이유가 최재훈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최재훈이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도 최재훈은 팀 타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태균, 정은원, 송광민, 그리고 호잉, 이성열, 장진혁 등 최근 팀 타격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전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한화이글스는 여전히 팀 타율 하위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타격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선진과 장진혁은 가끔씩 반짝거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좋은 모습을 1년 내내 보여줘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타임 주전은 아직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진한 모습을 빨리 털고 일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절대 폭발력을 볼 수 없는 우리 신인들 덕분에 우리 팀의 리빌딩도 늦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인들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보다 원활한 리빌딩을 많은 팬분들과 코칭 스텝이 원했을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인조차도 없고, 오히려 베테랑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베테랑들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활약은 베테랑들이 하고 있습니다. 프런트는 지금 리빌딩을 억지로 할 게 아니고 베테랑들과 신인들, 이 젊은 선수들을 공존하면서 보다 원활한 모습으로 리빌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타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투수들을 살펴볼 건데, 서폴드는 역시나 우리 팀의 에이스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지만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잠실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었고, 그날 던지다 만 서폴드는 일요일 KT와의 경기에서 등판을 하면서 6이닝 1실점이라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덕분에 이번 주에 3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체드벨 역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틀어막으면서 팀이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체드벨은 6과 3분의 1이닝 동안 실점 없이 LG의 타선을 잘 막았고, 그 뒤에 올라온 구원 투수들 역시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잘 막아주면서 팀이 1대0으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이 된 우리 김진영 선수의 호투 역시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인급 선수인 김진영 선수가 수요일 경기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팀은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키움 타선을 틀어막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이글스는 2대1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승리한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수요일과 금요일 경기는 작년 시즌에 굉장히 우리 팀 불펜이 솔리드했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불펜 역시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상대 타선을 꽁꽁 묶으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준섭이나 송창현은 본인들이 받은 선발 기회를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향후 이 선수들이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로 대체가 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만큼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투수가 역시나 무너지면 불펜이 아무리 잘 던지고 타자들이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한들 팀은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전반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안영명 선수가 점점 좋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안영명 선수의 에이징 커브가 온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부진인지, 그렇지만 일시적인 부진이라고도 보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컴백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투수들이 끝에 마무리가 아쉬운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팀에서도 관리 좀 해주시고 선수들도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이글스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이용규의 징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팬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되었건 내 새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선수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응원해주는 게 팬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용규 선수가 팀 케미를 해친 거는 정말이지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당장 올해 바로 컴백하는 건 아니니까 내년 시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내년에 돌아와서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는 이용규 선수가 앞으로 남은 많은 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는, 모 선수의 와이프가 SNS상으로 굉장히 구단 측에 서운하다라는 내용의 장문의 SNS 글이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항상 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팀을 위해서 보직 변경도 마다하지 않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와이프가 SNS에 그런 심경의 글을 올렸다는 건 현재 하나이글스의 리빌딩 자체가 뭔가 방향성을 잃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리빌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구단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와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건 구단 측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고 선수들 역시도 뭔가 팀과 대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팀은 리빌딩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리빌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리빌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빌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베테랑들은 이 기회를 자체를 박탈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솔직히 얘기하면 베테랑들의 기회는 박탈을 하고 신인들에게만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주는 게, 그간 베테랑들과의 하나이글스가 불협화음이 났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팀이 리빌딩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시즌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리빌딩과 지금 보여주는 팀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일개팬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팀이 리빌딩이 급하고 젊은 피로 팀의 연령층을 낮추는 게 급하기는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팬들의 민심도 잃고 기존의 팀에 헌신을 했던 선수들의 마음도 잃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프런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6주째 하나이글스는 대전에서 기아와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창원으로 가서 NC와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롯데와 주말 2연전을 갖게 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주는 하위권 팀들과, 그나마 하위권 팀들과의 대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승리 소식이 더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3승 2패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만큼의 승리 소식만 들려도 팬들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기아와의 화요일 수요일 경기 그리고 NC와의 목요일 금요일 경기도 기대가 되지만 꼴찌 매치 토요일과 일요일에 벌어지는 롯데와의 12결정전 이 롯데와의 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대5를 포기한 롯데와 베테랑들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한화이글스 과연 어떤 팀이 10위를 차지하고 어떤 팀이 9위를 차지할지 아무런 영광도 없고 의미도 없는 9위를 차지할 팀은 어느 팀이고 그나마 내년 시즌 드래프트 1순위를 차지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그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이번 주에는 쏠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롯데와의 경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꼴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이번 주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점은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한화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